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그래비티 바이 JB 하트 멤버십 코스로 지금 챕터 2 지오메트리 에즈 피직스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시간이죠. 지오메트리, 특히 2차원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2차원 지오메트리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플레인 지오메트리, 스피어 지오메트리 또는 달걀 모양의 지오메트리 또는 평면 위에 언덕이 있는 지오메트리 뭐 이런 식으로 2차원 지오메트리를 굉장히 많이 어떤 표면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무수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지오메트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면 이런 지오메트리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어떤 지오메트리인지 우리 어떻게 설명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앞에서 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한 차원 더 높은 유클리드 공간에 이 표면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러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지오메트리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삽입하면 금방 할 수가 있죠. 3차원으로 보면 평면 금방 보이죠. 또 우리 지구 표면이 평면인지 구표면인지 알기 위해서 좀 멀리 가서 우주선 타고 나가서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차원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되지만 3차원, 4차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원의 지오메트리는 4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4차원 지오메트리는 5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서 봐야지 되겠어요. 이게 좀 어렵다.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방법도 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몇 가지 공리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지오메트리의 특징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평면에 대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또는 평평한 공간에 대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우리 유클리드 기하에서 한 게 있었죠. 그래서 평면 지오메트리라고 한다면 유클리드에서 5가지 공리를 정했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증명을 해 나가면 공간에 대한 모든 성질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표면에 대한 지오메트리도 간단하게 이런 공리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 평면 지오메트리에서 5번째 평행선 지오메트리만 바꿀 것 같으면 뭐라고 바꿔요? 평면에서는 평행선 공리는 절대, 두 평행선은 절대 안 만난다는데 구표면에서는 반드시 만난다. 뭐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구표면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와 같이 간단한 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자 표면으로 된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런 공리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좀 더 간단하고 국소적인 내 주위에서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 수학적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적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면 그 거리로부터 그 두 점이 속한 공간의 모든 지오메트리의 모든 성질을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먼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장 짧은 선을 직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각을 바라보는 원호를 그리고 그 원호를 반지름으로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것이 바로 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에 대한 요소로부터 우리 넓이 요소도 만들고 부피 요소도 만들어서 그걸 다 적분할 것 같으면 넓이도 구하고 그 공간에서 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의 지오메트리, 그 성질, 기하적인 성질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적분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지오메트리를 다 규정하는 거, 이런 수학적인 분야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미분기하학이다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다라고 부르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우리 교과에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우선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좀 복잡한 것으로 우리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에 대한 유클리드 지오메트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점을 표시하는 좌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면 지오메트리에서는 그 좌표를 두 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많이 사용되는 게, 하나는 직각좌표계 좌표고, 이 직각좌표계 좌표는 카테지안 좌표계라고도 부릅니다. 카테지안은 데카르트의 좌표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x, y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좌표계, 이건 알파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직각좌표계는 x축과 y축을 그리면 x축의 성분, y축의 성분, 이게 x좌표, y좌표였죠. 그리고 극좌표계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선과 x축과 만나는 각을 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부르는 방법을 정할 것 같으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 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각좌표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는 두 점을, 한 점을 x하고 y라고 하면 그 이웃한건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르냐? x도 dx만큼 다르고, 여기서 dx는 미분입니다. y도 dy만큼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거리, 여기는 dx고, 저 위에 이 거리는 dy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인 ds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ds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ds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의 제곱권을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 교과서의 2.7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오메트리의 성질 하나를 한번 적분으로 구해 보겠어요. 지오메트리의 가장 간단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의 둘레를 반지름으로 나눈 비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평면 지오메트리에서는 그 비가 바로 뭐였어요? 2파이였죠. 근데 구면 지오메트리에서는 이게 2파이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에 대해서 한 바퀴 삥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직각좌표계에서는 원을 표시하는 식을 써야 되겠죠. 반지름이 라지 r인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중심이 원점인 것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요 원을 따라서 ds를 다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이 적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dx 더하기 2y dy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은 r제곱 빼기 x제곱분의 r제곱이다. 이걸 아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적분의 선분 요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로 빼면, 그러면 1 더하기 dx분의 dy 제곱의 루트니까 이걸 d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어떻게 적분하면 되겠습니까? x에 대해서 한번 쭉 적분하면 한 원호가 절반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의 2배를 딱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적분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2파이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2의 11식인데, 이것처럼 직각좌표계의 선 요소, 이걸 적분을 해가지고 원 따라서 적분해서 2파이r이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좌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극좌표는 더 쉽습니다. 자, 극좌표계에서 우리 한 점을 r파이라고 하면 이웃한 다른 점은 r에다가 dr 더하고 파이에다가는 d파이 더하니까 그때 요 밑변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dr이 되죠. 그 다음에 위쪽 거리는 rd파이가 되죠. 이것도 여기를 직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미분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s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ds 제곱은 우리 dr 제곱 더하기 rd파이의 제곱, 이걸 한 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r인 원은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쓰겠어요? r은 라지 r 그러죠. 이 라지 r은 안 변하는 거죠. 그 양변을 미분하면 dr은 0 이렇게 되니까 원래
선분 요소의 dr 자리에 0을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 ds가 뭐만 남았어요? 라지 r d파이만 남았으니까 이걸 한 바퀴 돌려서 적분하면 되겠죠. 한 바퀴 돌려서 적분하면 라지 r은 앞으로 나오니까 d파이를 제로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 r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의 12식인데 이것처럼 직각좌표계나 극좌표계나 똑같이 2파이 r 나오고 극좌표계가 훨씬 더 쉽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면에 대한 유클리드 지오메트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반지름분의 원의 둘레가, 즉 r분의 c가 2파이다. 이게 바로 2차원 평면 기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 요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분으로 구했죠. 자, 그랬더니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파이 r이 나왔고, 극좌표계에서도 이렇게 해서 2파이 r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사용한 게 선요소인데, 두 개가 평면좌표고, 요걸 갖다 라인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선요소라고 부르는데, 이 선요소의 형태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가 형태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은 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선요소를 계속 쓸 텐데, 선요소를 이렇게 우리 처음에 쓸 때 루트 C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ds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미분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가로도 자주 이용이 되니까 빼고 그냥 이렇게 2의 14식처럼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엘리먼트와 지오메트리, 우리가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시작해서 지오메트리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평면의 경우에 라인 엘리먼트를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했어요? 이 라인 엘리먼트가 결국 지오메트리를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해고 볼 것 같으면 무엇이 정하냐면 이 라인 엘리먼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오메트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한 결과로부터 나중에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평면 지오메트리는 아까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나 극좌표계로 표시하나 모양은 좀 달랐지만 그게 다 평면 지오메트리가 됩니다. 좌표계에 따라서 라인 엘리먼트의 형태가 조금 바뀌지만 지오메트리의 결과는 우리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좌표계를 잘 선택하면 계산이 더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 계산하려면 극좌표가 당연히 더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 지오메트리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로 간단히 이제 알았는데,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구표면에 대한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구표면은 어떻습니까? 구표면은 유클리드 기하가 아닙니다. 휘어진 기하였죠. 이걸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표면에서 점을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구표면에서 점을 지정할 때는 우리 각만 두 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좌표에서 각을 표시한 거 세타하고 파이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구표면이라고 한다면 그때 두 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타 파이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더하기 D 세타,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D 파이, 이런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요건 A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쪽은 반지름이 A 사인 세타니까 A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S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요소는 요거 두 개 제곱한 거죠. 그래서 DS 제곱은 A 제곱하고서 양쪽에 다 A가 있죠. A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의 15식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아까 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원에 대해서 적분해서 원의 둘레를 구해서 무엇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 시간에서 했었습니다. 플랫 지오메트리, 플레인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고 원의 둘레를 반지름으로 나눈 건 2파인데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특히 스피어에서는 어땠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보다 항상 더 크고, 이게 이제 구 표면이라면 구의 반지름에 따라 달랐죠. 그리고 반지름분의 원의 둘레는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2파이가 아니라 2파이하고 A분의 R분의 사인 A분의 R이라는 이런 벡터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선요소 라인 엘리먼트를 적분해서 원의 둘레를 구할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죠. 근데 오늘 충분히 오래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의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